자, 우리 계속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개념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차함수의 단원을 시작하면서 우선 이차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차함수의 기본 그래프, 그리고 그 기본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으로 각각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 그리고 X, Y축으로 동시에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이 식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다, 표준 형식이다 라고 한다고 얘기했었고,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표준 형식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 pq 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꼭 알아놔야 될 두 가지가 뭐가 있었지. 중요한 정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지? 이 그래프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가 그대로 상수값으로 오니까 x는 p,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좌표 표면 위에 그래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지. 자, 계속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 개념은 이제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래프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의 변화, 그리고 그래프 식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 우선 우리가 그래프의 이동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래프의 평행이동이에요. 자, 평행이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특히 평행이동이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평행이동은 바로 그래프의 모양과 그리고 그래프의 폭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만큼 그대로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 그래프의 폭은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변화가 없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과 폭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일정한 방향만큼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표준형, 이 식으로 놓는다면 바로 최고차항 계수인 a의 변화가 없이, 그죠? 이 최고차항 계수 a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일정한 방향만큼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식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자,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라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식이 있어.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요, 자, 이렇게 이동시킬 거야.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다시 2차 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의 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켜볼게. 자, 그럼 우리가 요 m과 n은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양수라고 생각을 하기로 해. 그래서 양수 방향으로 m과 n만큼 평행 이동 시켜보자, 이 말이야. 자, 우리가 그래프를 평행 이동 시킬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 내지는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요. 다시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는 식의 x자리,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하기 전의 식을 말해. 이 평행 이동하기 전의 식의 이 x자리에 x-m을,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면 식의 y자리에 y-n을 대입하기로 한다.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알아놔야 될 건, 선생님 아까 그냥 m과 n만큼, 즉 플러스 플러스로 보기로 하자, 양수 방향으로 보기로 하자라고 했을 때 바로 반대 부호가 앞에 이렇게 붙는 게 좀 중요해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x 자리에 x-n 그리고 y 자리에 y-n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요 식을 m과 n만큼 각각 xy축으로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y 자리에 y-m이 들어가고 그 다음 앞에 계수 바뀌지 않고요. x 자리에는 y-n이죠. n만큼이니까 y-n이 들어가고 x 자리에는 x-m 하고 뒤에 마이너스 p라는 상수가 있었잖아. 이 마이너스 p라는 상수는 변화 없어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p로 남아있죠. 괄호 닫고 제곱. 그 다음에 요 뒤에 상수 플러스 q도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이 바로 x, y축으로 각각 m과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되는데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y는 보통 2차 함수는 y는 하고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니? 그쵸? A는 절대 변화가 없어.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의 모양과 폭이 변화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의 A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A 그대로 내려오고 요거 선생님이 조금 묶어보면 X-로 묶으면 M 플러스 P 이렇게 전체 제곱 이렇게 묶이죠. 맞죠? 그럼 지금 크게 식을 보면 x-p의 형태로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어. x- 상수의 형태로 묶었어.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q가 있었고 여기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 n이 뒤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n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형의 식이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의 식이 이렇고요. 자, 우리가 평행이동하고 난 뒤에 이 그래프에서 꼭 알아놔야 될 두 가지. 선생님이 항상 표준형 그래프 했을 때 거기서 꼭 우리가 찾아봐야 될 두 가지가 뭐냐? 바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이다. 자, 그럼 이 그래프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 또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 얘들아? 요 자리를 보면 되는 거지. 얼마겠어? 그렇지. m 플러스 p, q 플러스 n.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땐 대부분 상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자로 정리된 어떤 이 정리 설명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m 플러스 p, q 플러스 n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식의 꼭지점의 좌표다. 그렇다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의 x값만큼이 상수로 들어갔었지. 그래서 x는 m 플러스 p 이게 바로 이동한 이후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니? 그렇지, p, q였죠. p, q라는 꼭지점의 좌표에서 m 플러스 p, q 플러스 n으로 이동했으니까 평행 이동한 만큼 그만큼이 이렇게 뒤에 꼭지점의 좌표의 이동으로 그대로 식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평행 이동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평행 이동의 의미요. 평행이동의 의미, 이차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폭과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식의 A, 즉 x제곱의 계수가 절대 변화 없이 움직인다. 두 번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우리는 x자리에 x-m, y자리에 y-n을 대입하고 그 식을 y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y로 정리된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가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그래프 설명할 때 대칭이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는 했어.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를 그릴게요.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쓰기로 합시다. 자, fx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그렸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한 번은 x축 대칭시켜 보려고. 그래서 한 번은 x축 대칭시켜 볼 거야. 그리고 한 번은 y축 대칭을 시켜볼게요. 우선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다는 것은 x축이 대칭축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가운데 x축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거울로 비친 듯이 그려져야겠지.
맞아? 그럼 이 그래프로 X축 대칭을 시킨다면 우리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다. 맞니? 그럼 원래 그래프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는 바로 X축 대칭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지? 이게 바로 그래프의 X축 대칭 이동한 모습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 Y축 대칭도 한번 시켜볼게. 이 그래프를 이번에 Y축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대칭축, 가운데 중심 기준축은 Y축이 될 거고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에 비친 듯이 그래프가 그대로 모양과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게 Y축 대칭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이동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관계는 Y축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이게 바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평행 이동과 차이를 보면 평행 이동은 그래프가 식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래프의 모양과 폭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이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이 아래로 볼록한 y는 fx의 그래프 식을 내가 x축 대칭시켰더니 어떻게 됐니?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가 있다. 모양이 바뀐다는 건 뭔가 x제곱의 개수인 a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런데 y축 대칭 시켰을 때는 모양의 변화는 없죠. 그리고 폭의 변화는 모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은 변할 수 있으나 그래프의 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대칭 이동도 한번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준형의 식을 한 번은 자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X축을 기준축으로 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고 한 번은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둬야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평행 이동과의 차이점인데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시키거나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켰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X축 대칭 이동시키면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즉 반대 문자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식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다. 즉 Y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X, 즉 X의 부호가 바뀌고요. 그리고 X축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 즉 반대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합시다. 그 식의 그대로 그 식의 여기 Y 자리에 X축 대칭 이동했다 그럼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고 이 식이 Y축 대칭 이동했다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표준형의 식이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변화가 전혀 없이 그대로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함수는 Y는 하고 뒤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를 전부 모든 항에 곱해서 y는 하고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y는 여기 앞에 계수 a 적용받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호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a 괄호 안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상수도 마이너스 q 이렇게가 바뀐다. 됐어? 자, 그러면 이동하고 난 후에 자 처음 그래프가 X축 대칭 이동하고 난 후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냐. 자, 처음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예요. 그런데 이동하고 난 후에 꼭지점의 좌표는 P, 마이너스 Q 이렇게 바뀌었고 맞아? 그리고 이동하기 전에 축의 방정식이 x는 p였다면 이동하고 난 후에 축의 방정식도 x는 p. 축의 방정식에는 변화가 없다. 왜냐면 x축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인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 원래 이동한 그래프의 가운데 축이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가운데 축과 변화가 없음이 보여질 수 있어. 그냥 그대로 모양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축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주죠. 여기에서도 꼭지점의 좌표가 P, Q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이 x는 P였어. 꼭지점의 좌표의 변화는 있었지만 축의 방정식의 변화는 없죠. 이렇게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러면 x 대신에 식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자, y는 a까지 변하지 않고요. 자,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들어가고 뒤에 상수 변화 없고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저기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울 때나 아니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는 식의 형태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 앞에 문자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특히 이 전체 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일 때는 이 항에 있는 수들의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등식이 성립해. 결과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이 x가 마이너스 부호일 때는 이 두 개의 항이 전부 둘 다 두 개의 항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됐니? 얘를 전개하면 이 식과 변화가 없다. 즉 동일한 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완전 제곱식일 때만 해당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를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으로 바꾸어줘도 무방하다.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q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이 바로 이렇게 좀 나눌까? 나누어 생각하면 이쪽이 x축 대칭, 이쪽이 y축 대칭이야. 자, 이 식이 바로 처음에 이 표준형을 y축 대칭 이동시킨 후에 그래프 식이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Q로 바뀌었죠. 보여? 그럼 처음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에서 x 좌표값만이 마이너스 P, P에서 마이너스 P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니? 축의 방정식도 바뀌었죠. 왜냐면 꼭지점에 x 좌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p라고 해서 축의 방정식의 변화도 있었다. 자, 그림으로 보자면 원래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y는 fx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누가 같이 움직여? 그치? 이 대칭 이동된 식의 중심 축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축의 방정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가 바로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정리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에서는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식의 변화가 있는지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대칭이동의 의미 그리고 그래프 식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런 문제가 있어. 자,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그래프의 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난다면 자, 그럼 우리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x 자리에는 x 플러스 3 반대 부호가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이 식을 변화를 시킬 거야. 자, 그러면 y는 하고 마이너스 3,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서 플러스 1과 계산되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 있는데 y 마이너스 1이 어차피 이쪽에 좌변에 있다가 우변으로 이 항을 보낼 거죠. 상수기 때문에. 그럼 우변으로 이 항 가면서 플러스 1로 이 항 가겠지. 그럼 이 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되고요. 자, 이 그래프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4,4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1,3이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4로 이제 이동이 됐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축의 방정식 x는 꼭지점의 x좌표 값이 그대로 가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이동을 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지만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는 거, 그리고 y축으로 1만큼이지만 y 대신 y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 뒤에 그대로 플러스 1로 붙는 결과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을 보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평행이동한 식을 쓰고, 그리고 항상 그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자 또. 자, y는 뭐 2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표준형의 식의 이차함수식이 있다. 자, 이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y축 대칭 이동을 시킨 그래프식을 구해라. 이렇게 난다면, 다시 이 그래프의 식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리고 나서 y축으로 대칭 이동한 식의 그래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래프식을 찾을 수가 있을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이쪽은 x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 y축으로는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갈 거야.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있어. 반대부호가 앞에 곱해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리고 특히 y축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해? x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 이건 x의 부호가 바뀐다는 의미야. 자, 천천히 해보면,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y는 2하고 요 x 자리에 x-2가 들어가면서 얘랑 계산될 거니까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가 될 거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 있었어.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이 뒤에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그 앞에 y 플러스 3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2하 올 거니까, 그럼 상수선은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식이 되는 거야. 자, 요 그래프식에서 뒤에 플러스 q 자리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없을 수도 있지. 왜? 이 그래프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만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형태 그래프식을 다시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보자. 자,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지? 그치, x의 부호가 바뀌지? 그럼 선생님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아이들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전체 제곱인 경우에는 이 항의 모든 이 완전 제곱식 안에 식의 모든 항을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등식이 성립해요.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괄호 안을 전부 마이너스 곱해주면 우리가 식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식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평행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다 이제 한 번씩 거친 식이다. 자, 그럼 이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 뒤에 플러스 q 자리가 없지만 0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 즉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저 꼭지점 x좌표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도 찾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우리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개념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까지 배웠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방정식 단원 공부할 때도 이차함 방정식의 식을 구하는 그 유형이 있었지. 그럴 때도 우리가 문제에서 뭘 줬어? 조건을 줬지. 예를 들어 뭐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뭐 1인 또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줘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의 유형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한테 조건을 주는 게 꼭지점의 좌표를 줘. 우리가 구해야 되는 2차 함수 식의
꼭지점의 좌표. 그래서 꼭지점 P, Q와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 자, 선생님이 다른 한 점이라고 이렇게 쓸 건데 당연히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줘야 우리가 그래프 식을 구할 수 있지, 뭐 동떨어진 다른 점을 준다면 우리는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줄 때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 x는 p, 그리고 그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둘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우선 있어요. 저 뒤로 가서 일반형이라는 식, 이차함수의 또 다른 식의 형태를 배울 때 이차함수식 구하기가 나올 건데 그때는 또 주어지는 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표준형식을 배웠으니까 표준형식에서 우리가 이차함수식을 구하는 그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할 거야. 자, 우선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준다든지 또는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추계방정식을 준다든지 꼭지점과 추계방정식 이런 좌표들을 준다면 우리는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두 가지 공통적이에요. 다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꼭지점의 좌표를 준다든지 추계방정식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이차함수 식을 표준형, 얘가 이제 표준형의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표준형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표준형을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이 P, Q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X는 P 이렇게 해서 추계방정식도 표준형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꼭지점의 좌표를 준다면 그 꼭지점의 좌표값을 P와 Q 자리에, 또 추계방정식을 준다면 추계방정식의 상수 P를 요 식의 P 자리에 넣고, 그리고 각각 주어지는 점들이 있어요. 두 점이든 한 점이든 그 점들의 좌표가 있거든요. 이 점들의 좌표를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되셨나요? 다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 유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라든지 추계방정식이 주어진다면 물론 이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다른 한 점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긴 해야 돼. 근데 어쨌건 꼭지점이나 추계방정식이 언급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식을 표준형, 저 위에도 썼지만 이 식을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 형태에 따라서 식의 어떤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이차함수의 식을 표준형으로 놓고 나머지 미지수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2차함수든 1차함수든 그 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거나 또는 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알 때 어떻게 했어? 점의 좌표를 잘 대입을 하죠, 식에. 그래서 미지수 값을 구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차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 자,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점 마이너스 5, 15를 지나는 2차 함수식을 내가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이 언급이 됐지. 그럼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식을 놓을 건데 표준형식을 놓으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 PQ 자리에 들어가게끔 식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럼 y는 a 아직 몰라. 그리고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그치? 최고차 한계에서 a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식에 또 다른 한 점 주어지지. 마이너스 5, 15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y 자리에 15를 대입해서 a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쪽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그리고 마이너스 1은 15 이런 식이 나오지. 자, 그러면 4a는 16이에요. 따라서 a 값이 얼마야? 4가 되겠지? 자, a 값이 4가 나왔으면 요 식으로 올라가서 이 a 자리에 나온 그 값을 넣어서 완성된 이 식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꼭지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갖고 마이너스 5, 15를 지나는 식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식을 표준형으로 먼저 놔야지. 그리고 표준형식에서 꼭지점의 좌표값을 PQ 자리에 대입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주어지는 한 점의 좌표를 마저 대입해서 우리가 상수 A값, 미지수,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해야지 라고 단계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좀 할게요. 추계방정식과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자, 이것도 뭐 얘는 많지만 자, 예를 들어서 x는 4가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의 추계방정식, 그리고
2,3과 그리고 3,-3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난다면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이냐. 자, 1단계가 뭐였지? 이차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놓는다. 근데 추계방정식이 4가 되게 놓는다. 그러니까 y는 x, a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q. 왜냐면 꼭지점에 y좌표는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q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첫 번째, 이 그래프에 2,3을 대입해보자. x의 2대 y의 3 대입하는 거야. 자, 이쪽에 2가 들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q, y 자리에 3 이렇게가 들어가지. 요식 하나가 나와요. 이거는 뭐 a와 q의 관계식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두 번째, 요식의 이번에는 3,-3이라는 그 점의 좌표도 대입해보자. 왜냐면 이 두 점은 우리가 구할 그 그래프 위에 찍혀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식의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성질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요 식에 3,-3을 대입해볼게. 어떻게 될까? a, 그쵸? 3 대입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와요. aq에 대한 관계식이죠. 자, aq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다. 이 둘을 연립하면, 그죠? 연립하면 a와 q 값이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4a 플러스 q는 3이라는 식, 그리고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뺄 거야. 그러면 이제 q를 소거하겠다는 얘기야. 우리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한 문자를 소거, 없애가면서 문제 풀잖아. 그럼 두 식을 빼면 q가 소거돼요. 그러면서 a 계수는 3a로 이쪽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쵸? a가 2가 됐어. 그럼 q가 얼마겠니? q는 연립해서 a에 2 대입하면 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와 q의 값이 구해지고 우리는 요 위로 올라가서 원래 우리가 구하려는 그 자리에 a와 q 값에 여기에 맞는 이제 그 구한 상수값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요렇게 줬던 추계방정식 x는 4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포물선의 식을 구해라. 내지는 포물선을 구해라. 또는 이차함수 식을 구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요렇게 추계방정식을 x는 4로 받고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식이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지점이나 추계방정식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그 점에 좌표를 준다든지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차함수의 식을 구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식을 표준형으로 놓고 구할 수 있겠다. 자, 이어서 우리 이차함수 표준형에서 표준형 그래프의 식에서 APQ, 즉 표준형 그래프식의 개수의 부호에 대해서 부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A는 2차항의 최고차항,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고 여기에 PQ는 이 표준형식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A와 B와 Q의 부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A의 부호는요.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 처음 배울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 A가 이 이차함수식에서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하지.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고 절대값 A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달라진다고 배웠어. 그래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 자,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거고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A는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음 A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결정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P와 Q의 부호는 같이 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P, Q 이 표준형의 식의 선생님이 P, Q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니?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P와 Q의 부호는 그래프의 꼭지점의 위치, 정확히 말하면 꼭지점이 찍혀있는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된다. 자, 우리 면을 4개로 나눈 것을 4분면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X축, Y축이 직교한 형태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그리고 제4사분면으로 이렇게 분면 4개를 나누죠. 자, 그러면 각 분면의 부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면 1사분면이다. 그럼 1사분면 위에 점을 찍었을 때
3, 4분면이다. 그럼 3, 4분면 위에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그 분면 위에 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에 좌표의 부호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분면 부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분면 부호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생각했을 때 부호는 x축의 x값의 부호가 플러스고 y값의 부호도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제 2사분면은 x부호는 마이너스, y부호는 플러스가 된다. 그죠? 제 3사분면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제 4사분면은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 분면의 부호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차함수식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바로 이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찍혀있냐에 따라서 그 부호를 따라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렸어. 자,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제 2사분면 위에 있었어. 자, 여기가 P, Q였어. 그래프 모양을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지더라. 그러면 이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제 2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P의 부호는 뭐고? 그죠? 음수죠? 왜냐면 P, Q는 이쪽에 그 꼭지점의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이렇게 만나는 점을 지점으로 해서 좌표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P, Q라고 하면 이 P의 부호는 음수 그리고 Q의 부호는 양수. 그러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바로 제 2사분면의 x와 y 좌표값의 그 부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형식에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로 볼록하다. a는 양수이다. 위로 볼록하다. 그럼 a는 음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p와 q의 부호는 p, q가 꼭지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찍혀있는 분면의 부호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예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가 대부분 어떠하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 이후에 이제 그 분면을 확인하고 그다음 부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의 식을 표준형으로 쓸게요. 이렇게 썼어. 자, 이 그래프식을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라고 하자. 그럼 이때 a와 t와 q의 부호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난다면 우리는 하나씩 따져서 부호를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위로 볼록하지? 그럼 a의 부호는 음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인데 꼭지점의 X좌표값 P는 양수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값 Q도 양수 즉 제 1사분면 위에 P와 Q가 전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다 부호가 그래서 P도 양수 그리고 Q도 양수 이렇게 해서 A, P, Q의 부호를 구할 수가 있겠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식에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의 식을 구한다든지 그 이차함수의 평행이동 원래 있던 기존 그 기본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이런 표준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준 형식에서 개수의 부호를 구하는 것까지 이제 배워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호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꼭지점의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그 분면의 부호를 따라가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